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은경입니다. 저는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암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는 병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암세포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경우는 드물죠. 암세포는 원래 정상 세포가 돌연변이를 겪은 것인데, 우리 몸은 이 세포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현상은 자연의 질서와는 상반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 몸은 그 질병을 공격하고 제거하려고 하는데, 암세포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암이 단순히 세포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암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암이 직접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암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암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암과의 싸움에서 단순히 세포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암세포의 특성은 실제로 우리 몸의 생존 메커니즘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무산소 호흡입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우리 몸이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건강을 유지하지만, 독소가 많이 축적되면 암세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암세포가 생기는 환경을 살펴보면 대개 독소와 노폐물이 많이 축적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암세포의 존재가 우리 몸의 한계 상황에 대한 반응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무산소 호흡을 통해 생존을 지속합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우리 몸의 극한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생존하는 방식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죠.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암세포가 젖산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인체 내에서 젖산은 보통 불필요한 산물로 여겨지지만, 암세포는 이 젖산을 활용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우리 몸에 축적된 노폐물을 어떻게든 활용하여 생존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암세포의 특성은 인체의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암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접근 방식을 더 깊이 있게 해줍니다. 암세포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포도당 대사입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생존을 위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이 암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분이나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지방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포도당을 대사하는 근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활용하여 혈관을 새로 만들고 전신에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몸을 지탱하려 합니다. 이는 암세포가 단순히 독소를 제거하고 생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암세포는 몸이 겪는 극한 상황에 대응하여 생존하려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의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암세포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위험한 요소라기보다는 인체가 생존하기 위해 취하는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무산소 환경에서 생존하고 젖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포도당 대사를 통해 몸 전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암세포가 단순한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복잡한 생명 유지 메커니즘의 일부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치료 방향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우리는 수술이나 암세포 제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어떤 식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 심지어 정신 건강 상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암세포가 어떻게 존재하고 발전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를 단순히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바입니다만, 우리 몸은 자연의 질서에 맞게 생활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과 독소가 적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많은 암 환자들이 해독 과정을 겪으며 암세포가 줄어들거나 적어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암세포의 특성과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암은 전통적인 의미의 질병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메커니즘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암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진행 속도나 위험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암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는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외부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몸은 온몸을 동원해 방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매우 똑똑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심장은 혈압을 높여서라도 모든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몸은 굉장히 완벽하고 지혜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환경, 몸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암세포를 생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암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더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암에 대해 고민할 때 자신의 몸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게 살아온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암세포가 발생할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몸을 관리했는가? 영양 공급과 독소 해독에 얼마나 소홀했는가? 또한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질과 스트레스, 갈등, 두려움,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 몸의 건강한 상태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매우 똑똑하고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신뢰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이 잘 제거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르게 조정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노력은 암을 포함한 여러 건강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